안녕하세요. 위암수술 57일 경과한 원희준이맘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는 요즘 거의 일반식을 적당량 천천히 꼭꼭 씹어 제철 과일과 채소, 단백질 골고루 먹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30% 남은 위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아픈 건 이전에 고통이 없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기 위한 나 자신의 선택이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놀이공원을 갔었어요. 엄마니까 파이팅을 외치며 신나게 출발했지만 현실은 벤치 신세만 지고 왔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많고 줄 서는 게 대부분인데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불과 올 초에만 해도 아이들 놀이기구 줄 서고 태우고 다른 놀이기구 먼저 가서 줄 서고 하면서 애들 언제 커서 줄 안 서나 했었는데 이렇게 아프고 보니 모든 것들이 감사한 순간들이었네요. 오늘은 위암을 이겨낸 사람들 책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챕터는 위암 치료의 모든 것입니다. 해당 챕터 안에 6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차의 제목은 수술, 의사가 권할 때 하는 게 좋다입니다. 7분의 체험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술 말고는 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사례는 빨리 수술을 받아서 암 덩어리를 없애버리고 싶었다. 세 번째 사례는 수술을 포기하려다가 가족들 때문에 받기로 했다. 네 번째 사례는 다시 수술을 안 받는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붙들고 싶은 게 있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위 권유에 못 이겨 받았다. 여섯 번째 사례는 복강경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다. 마지막 사례는 악성이라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고열 때문에 제 날짜에 못했다입니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일 불안했던 건 암은 수술을 한 다음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몇 기인지 안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외래에서 초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같다라는 건 100%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당연히 수술 전에 암이 어느 부위에 있으며 대략 몇 % 정도 절제할 예정이다 하는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죠. 사실 위암은 절제 수술 말고는 딴 방법이 없다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초기 위암이었고 절제 수술하여 절제한 위암 부위와 해당 조직과 연결된 림프를 조직 검사 후 전이에 따라 병기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불안했죠. 왜냐하면 수술 전 CT 검사에서
림프절에 전이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9월 6일 입원하여 9월 8일에 오후에 수술했었는데 추석 연휴가 걸려서 병기 결과를 못 듣고 퇴원한다고 했어요. 연휴로 인해서 조직 검사를 못하나 봐요. 9월 15일 퇴원 예정이었고 한 달 후 외래때 결과를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 앞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15일 퇴원 당일 아침 일찍 체열을 해서 마지막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퇴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염증 수치가 높아 퇴원이 취소된 거였어요. 그때는 하루빨리 병원에서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각종 주사 바늘들과 그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머리 감고 드라이를 하는데 드라이기를 못 들고 있겠더라고요. 팔의 근력이 많이 빠졌나 봐요. 간병해준 친여동생도 많이 실망했고 저도 울고 싶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죽으란 법은 없는지 퇴원 취소 당일 오후 교수님 회진 때 병기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1기로 제일 좋다며 항암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동생과 저는 퇴원 취소로 실망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물개 박수 쳤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 제목은 수술 전과 후 삶이 달라진다입니다. 12분의 체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술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난다. 두 번째 사례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멍하면서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 사례는 수술을 받기 전에 주변 정리를 끝냈다. 네 번째 사례는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들어갔다. 다섯 번째 사례는 수술 전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잠을 못 잤다. 여섯 번째 사례는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일곱 번째 사례는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 후에도 전혀 고통이 없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수술 후에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서 놀랐다. 아홉 번째 사례는 퇴원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했다. 열 번째 사례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몸에서 냄새가 난다. 11번째 사례는 수술 후 직장에 복귀했는데 수술한 부위가 아파서 직장을 그만뒀다. 마지막 사례는 수면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쭉 있는데 나 혼자 이상한 걸 머리에 쓰고 누워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수술실이 좀 추웠어요. 처음 가본 거라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멍하면서 무섭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마취를 하면 잠이 들어야 되는데 만약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죠. 그러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마취가 되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수술이 다 끝난 뒤였어요. 마취가 풀릴 때까지 대기하는 방이 있는데 마취가 빨리 풀리면 병실에도 빨리 옮겨가요. 수술 끝낸 다른 사람들도 그 방에서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는데 막 아프다고 신음소리 같은 걸 내고 그래요.
여기저기 꿰매 놓았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그런데 저는 그 방에서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빨리 병실로 옮겨져서 엄마랑 누나가 보고 싶었거든요. 저를 간병해준 친구도 보고 싶었고, 수술 잘 받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덕분에 금방 병실로 이동했어요. 그렇게 엄마랑 누나랑 친구랑 보고 나니까 잠이 막 오더라고요. 어떤 수술이든 수술실은 정말이지 저승사자 만나러 가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무서웠어요. 혹여나 못 깨어나면 어쩌나 이런저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렇지만 의료진을 믿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책에서도 주위에서도 성공 사례를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무서웠지만 잘 깨어날 것으로 믿었어요. 자, 세 번째 목차는 부작용과 합병증, 피할 수 없어도 줄일 수 있다입니다. 9분의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장유착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 두 번째 사례는 장유착을 3번이나 겪었다. 세 번째 사례는 속이 울렁거리는 덤핑 증후군 때문에 힘들었다. 네 번째 사례는 갑자기 열이 나면서 식은땀이 나고 난다. 다섯 번째 사례는 덤핑 증후군이 올 때에는 잠자기도 힘들다. 여섯 번째 사례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변비가 심했다. 일곱 번째 사례는 항암 치료 중에 미열 증상이 있으면서 몸이 축 처졌다. 여덟 번째 사례는 항암 주사 맞고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머리가 다 빠졌다. 마지막 사례는 위절제 수술 이후 혈압약을 안 먹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한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구토 증상을 좀 겪었습니다. 위암 수술을 했을 때도 그랬고 담석 수술을 했을 때도 그랬죠. 초기 적응할 때 밥을 먹어도 위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버티다가 안 되면 구토를 했죠. 그러면 속이 편해져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그런 증상이 없어지더군요. 아마 적응하느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선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퇴원하고 집에 온 당일 저녁 가족들도 보고 너무 신났었나 봐요. 암 환자임을 망각하고 죽을 먹고 30분을 기대어 쉬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준비물 사러 나간다기에 15분쯤 쉬고 따라 나섰다가 그만 덤핑 증후군이 와서 혼났었어요.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10걸음쯤 갔었나 봐요. 토할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사지에 힘이 빠졌어요. 애들 아빠에게 기대어 급히 집으로 올라와 화장실 가서 설사를 먼저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까지도 못 가고 그냥 쓰러지듯 누웠는데 식은땀이 비 오듯 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이 가빠지고 손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덤핑 증후군으로 응급실 가는 분들은 이래서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지만 병원에서 퇴원 전에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베개를 높게 베고 애들 아빠가 괜찮아질 거라고 진정시켜 주면서 마비가 되어 펴기 힘든 손을 계속 주물렀어요. 이렇게 10분쯤 흐르고 서서히 괜찮아지더라고요. 수술 초기에는 더욱더 주의해야겠어요. 자, 네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목차 제목은 항암 치료, 경구 복용이냐 항암 주사냐입니다. 9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먹는 항암제니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지막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못 느꼈다. 세 번째 사례는 항암 치료를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네 번째 사례는 치료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두 번째 항암 치료부터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첫 항암 치료가 제일 힘들었다. 일곱 번째 사례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여러 증상이 겹쳐 무척 고생했다. 여덟 번째 사례는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그냥 뛰쳐나왔다. 마지막 사례는 기준에 미달돼서 몇 번이나 치료가 미뤄졌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그냥 뛰쳐나왔어요. 여기저기 몸에다가 소독을 하는 약을 집어넣는데 온몸이 후끈대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 주사 못 맞겠다 그랬죠. 하도 진정이 안 되니까 애들 아빠가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진정이 안 되네요. 이틀만 나가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틀 동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걸 못 이겨냈을까? 항암 주사도 결국 몸에다 약물 치료를 하는 건데 그걸 왜 못 이겨내나? 그러고 이틀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했죠.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갈 때는 보통 택시를 타는데 길이 막히면 항암 주사를 제때 못 맞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고 길이 뻥 뚫리면 항암 맞으러 가기 싫은데 왜 이렇게 차가 안 밀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어쨌든 항암 주사를 맞기 싫은 거죠. 하지만 막상 병실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변해요. 보통 6인실에 입원을 하는데 항암 주사를 맞는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거죠.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하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 선생님도 만나고 다른 환자들도 만나서 재미있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나는 꼭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다섯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발과 전이만 피할 수 있다면입니다. 네 분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발한 지금이 처음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사례는 2번 수술을 했지만 암이 또 생긴다 해도 체력만 있다면 두렵지 않다. 세 번째 사례는 암이 너무 많이 전이돼서 배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다. 마지막 사례는 전이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만에 재발이 됐어요. 항암 치료 끝나고 2년 동안 제 스스로 밥 잘 챙겨 먹고 아침에 산에 가서 한두 시간씩 돌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재발이 됐네요. 제 성격 탓인 것 같아요. 뭘 하든 끝까지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밥을 먹기 싫을 때는 대충 한 끼 때우거나 안 먹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텐데 안 먹으면 안 돼, 꼭 먹어야 돼. 그랬던 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운동도 그래요. 산에 가면 좋은 걸 스스로 느끼지만 그래도 오늘은 가기 싫래. 이렇게 퍼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야, 안 돼, 꼭 가야 돼 그랬거든요. 처음에 3기라는 진단을 듣고 병실에서 막 울었어요. 제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2009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의식적으로 주어진 대로 열심히 치료해야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목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암 관련 정보 이렇게 찾았다입니다. 7분의 사례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병원 교육이 매우 중요했다. 세 번째 사례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인터넷과 책도 참고했다. 네 번째 사례는 병원에서 주는 책자를 보고 따라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수술하고 나서 병원으로 전화를 자주 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이 생겼다. 마지막 사례는 다른 암까지 생겼을 때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다 입니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도 인터넷 같은 데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걸 찾아봄으로써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을 믿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수술을 받을 때, 수술하고 퇴원할 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한약을 먹어야겠다, 건강식을 먹어야겠다 하는 이야기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죠. 저도 병원에서 주신 위암 관련 책자만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오늘 위암을 이겨낸 사람들 책 소개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 위암을 이겨낸 사람들 책 리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